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점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건데요. 이게 우리 생활에 정말 깊숙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주 강력한 힘이거든요. 가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우리 동네 전력회사는 딱 하나일까요? 아니면 왜 어떤 중요한 약은 한 회사에서만 만들까요? 바로 이런 평범한 질문들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거대한 수수께끼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게요. 독점이 대체 뭔지부터 시작해서 이게 사회에 어떤 비용을 치르게 하는지, 그리고 정부는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할지 그 뜨거운 논쟁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독점이란 게 뭘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독점. 한마디로 말하면 대체할 만한 상품이 없는 시장의 유일한 판매자라는 뜻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요. 바로 시장 지배력이에요. 다른 회사들은 그냥 시장 가격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독점 기업은 자기가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가격 설정자인 셈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렇게 돈을 잘 벌면 다른 회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왜 경쟁자가 못 들어오는 걸까요? 여기에 바로 진입장벽이라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알기 쉬운 첫 번째 장벽은 바로 핵심 자원을 독차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때 전 세계 다이아몬드 광산을 거의 다 쥐고 있었던 드비어스 같은 경우죠. 다른 회사는 다이아몬드를 캐고 싶어도 캘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부가 나서서 독점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특허나 저작권 같은 겁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신약을 개발했는데 아무나 막 따라 만들면 누가 개발하겠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거죠. 혁신을 위해서요. 그리고 세 번째 장벽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바로 자연 독점입니다. 이건 뭐랄까요? 여러 회사가 경쟁하는 것보다 그냥 한 회사가 혼자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때 생겨요. 우리 동네 전기 공급을 생각해 보세요. 회사마다 전봇대를 세운다고 상상하면 끔찍하죠? 초기 투자 비용이 어마어마하니까요. 자, 그럼 이제 독점의 힘,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독점 기업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왜 일반 기업이랑 계산법 자체가 다른지 한번 보시죠. 이 표를 보면 차이가 확 드러나죠? 경쟁 시장에 있는 회사는 정해진 가격에 그냥 팔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독점 기업은 시장 전체를 상대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하나 더 팔고 싶으면 가격을 내려야만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바로 독점 기업의 한계 수입은 가격보다 항상 작다는 점이에요. 자, 여기 커피숍 예를 한번 보세요. 커피를 3잔 팔 때는 한 잔에 3달러였어요. 근데 4잔을 팔고 싶으니까 가격을 2.5달러로 내려야 했죠. 그랬더니 총 수입은 9달러에서 10달러로 1달러 늘었네요. 커피 한 잔 값은 2.5달러인데 추가 수입은 왜 1달러밖에 안 될까요? 이게 바로 독점의 딜레마입니다. 방금 본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두 가지 효과가 서로 싸울 때문이에요. 하나는 산출 효과, 커피를 한 잔 더 파니까 수입이 늘어나죠. 좋은 거예요. 근데 다른 하나는 가격 효과입니다. 그 한 잔을 팔려고 기존에 3달러 받던 커피들까지 전부 2.5달러로 내려야 하잖아요. 여기서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독점 기업한테는 이 가격 효과 때문에 추가로 버는 돈이 항상 판매 가격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독점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봤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 싶으실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독점 시장에서는 가격이 생산 비용보다 높게 책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사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물건을 못 산다는 뜻입니다. 왜냐? 독점 기업이 가격을 높게 유지하려고 생산량을 줄이니까요.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가치를 사중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소비자도 못 얻고 생산자도 못 얻고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는 사회 전체의 손실인 거죠. 바로 이 사중 손실 때문에 우리가 독점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클라이맥스입니다. 문제점은 알았어요. 그럼 정부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아주 뜨거운 정책 논쟁이 시작됩니다.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독점 금지법입니다.
말 그대로 독점 기업을 쪼개거나 기업들이 합병해서 거대 독점이 되는 걸 막는 거죠. 두 번째는 규제입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가격을 정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은 뭘까요? 놀랍게도 아무것도 안 하기입니다. 앞에 두 방법 모두 결함이 있으니 차라리 그냥 두자는 거죠.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봤던 그 사회적 손실은 계속 남게 되고요. 유명한 경제학자 맨큐도 이런 말을 했죠. 모든 정책에는 단점이 있으니 최선의 정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참 아이러니하죠?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럼 대체 어쩌라는 걸까요? 이 복잡한 논쟁 속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사실 현실 세계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것 같은 순수한 독점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자기만의 독특한 제품을 팔거나 시장에서 엄청난 점유율을 가진 기업들은 아주 많죠? 바로 이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완전 경쟁과 순수 독점,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업들 역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특징들을 그대로 보여줘요. 생산 비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매기고 그로 인해 사회적인 손실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게 현대사회에서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주어진 아주 어려운 숙제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완벽한 경쟁 시장도 드물고 순수한 독점은 문제가 많다면 이 복잡하고 애매한 중간지대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을 우리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과연 가장 적절한 수준의 개입이라는 게 존재할까요?